그리고 오늘 또 이제 디램 프로 이제 수출한 그 K-팝 버전도 오늘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이건 좀 사실은 지금 이게 해외향으로 이게 아예 이게 그 목표를 맞춰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 국내에 있는 뭐 라인기획의 김창완 대표님, 또 그다음에 김현석 작곡가님, 또 뭐 그 외에 좀 많은 가수들 분인데 국내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소속사가 있어가지고 PPL로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 주시고 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최종 버전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할 때 저는 그냥 레퍼런스 사운드 정도를 내는 이어폰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만들고, 우리가 딱 스피커 그러면 레퍼런스 스피커 그러면 제너리하게 이렇게 딱 공식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헤드폰도 뭐 제나이저 아니면 소니에 있는 무슨 모델이 녹음실에서 거의 표준화처럼 사용되어 있는데, 이어폰은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레퍼런스 이어폰 그러면 무대에서 쓰는 스테이지 모니터링 네. 레퍼런스 있는 것들만 있지, 실제로 감상용 아니면 믹싱 마스터링에서 쓰는 녹음하는 사운드 엔지니어를 쓰는 레퍼런스 이어폰이 없고, 저희들은 소니 캐스트는 디락 드램 시절부터 늘 이제 그쪽 목표로 해가지고 그 음악 창작하는 사람이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주구장창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이제 해외 이제 좀 시장 조사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K-팝 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냥 K-팝 그러면 뭐 사인, B급 이런 막 있는 하고, 요즘에 뭐 BTS, 옛날에 뭐 소녀시대 이렇게 뭐 거의 뭐 칼군무 하는 이런 언니들, 이런 그냥 트렌디한 그냥 사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에서 이게 이제 유럽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그 지사가 이제 그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데서 하시는 얘기들이, 해외에서 진짜 많은 뮤지션들이 K-팝스러운 사운드를 믹싱, 마스터링, 레코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그런 것도 의뢰를 하고, 해외에 있는 유명 뮤지션들이 최고의 로망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K-팝 스타들한테 곡을 줘서 유명해지는 거, 거기에 대한 최근의 사례가 다이너마이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거기에 대한 니즈들도 많고 많이 배우러 오고, 또 한국에 있는 이런 K-팝의 어떤 이런 레코딩 기술들이 해외로 많이 전수가 되고 하고 있고, 그게 실제더라고요. 그래서 K-팝 전용 이어폰을 원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K-팝이라는 게 무슨 공식이 있나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 근래 이제 계속 배우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DLSL이라는 어떤 저희들이 소니 캐스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색깔에서 이제 좀 많은 이제 선배 뮤지션들 K-팝에 대해서 많이 실제적으로 만드신, 김창완 대표님 같은 경우는 K-팝의 공식으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꿈다리 샤바라 그런 것들 김건모, 뭐 신승은 뭐 이런, 나중에는 클론까지 있는 좀 만드신 분인데, 그분한테도 이제 많은 얘기를 듣고, 그 뒤에 이제 김현석 작가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또 국내도 유명한 또 가수들, 그다음 뮤지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런 소리여야 하는구나. 물론 이제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소니 캐스트가 하던 그런 방향하고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튜닝을 하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물론 이제 이분들이야 곡을 창작하시는 분은 아니고 소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사실 그분들 또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고 어떤지, 물론 이 제품의 용도가 창작하시는 분을 위한 타겟으로 개발되긴 했지만, 소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오늘 세 분의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한번 부르게 된, 김선임자를 부르게 됐는데요. 날씨님은 이게 디램 프로 사운드에 대해서 K-팝 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는 사실 이어폰을 많이 듣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집에서는 주로 이제 스피커 같은 게 있으니까 굳이 뭐 귀에 걸치고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집에 어쨌든 주로 운용하는 게 린사라라는 그
옛날 스피커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사운드가 음악적인 뉘앙스가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스피커고, 가끔 이제 현대적인 하이파이 사운드가 생각나기도 해도 이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그 사운드 자체의 그 질감이라든가 그 독특한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제품이 그런 뉘앙스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되게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그 전까지는 뭔가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매번 있기도 했고, 그나마 이제 프로 라인 가면서는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고음역대와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저음 같은 경우는 제 생각보다는 약간 세긴 한데, 이어폰이잖아요. 주된 용도는 밖에서 쓰는 거고 밖에서 좋은 사운드가 들려야 되는데 그 목적에 잘 맞게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실내에서 들어도 저음이 양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윗대역을 가리는 정도로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보면은 왜 그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레퍼런스로 삼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그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랐던 거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 자체가 뭔가 개선된 것 같은데 말씀 안 해주세요. 많이 뭔가 바뀌었어. 이게 그 제가 사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한 밸런스를 들었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저음 폼질 자체도 지금 뭐 구매하려고 하시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원딜이니까 원딜 소형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해줄 수 있는 최선 정도에 가깝게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음 많이 올라간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제품은 괜찮았어요. 네. 배랑님은 기존 디램과 비교를 하면은 어떻다고 해야 될까요? E3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E3를 좀 아쉽다 하면 아쉽다라고 봤는데, 또 장르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사운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팝을 좋아하거든요. 네. 꼭 K-팝이 아니더라도 이제 외국이나 그런 팝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디램 기존 시리즈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음이 좀 팝 사운드는 살짝 좀 신나는 그런 저음 양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K-팝 버전은 진짜 그 정도의 양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음도 이제 너무 샤방하면은 그것도 이제 귀에 피로가 오는 거고, 너무 답답해도 그것도 이제 좀 신나지가 않은 거고, 좀 시원한 느낌이고. 근데 딱 이제 적당한 밸런스를 이제 찾아간 것 같고요. 제가 이제는 꼭 K-팝이 아니더라도 이제 외국 팝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카스타드님은 이어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시고 또 많이 들어보신 거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래 오늘 한번 들어본 소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저번에 이제 SL과 DL 타겟이 나눴던 것들과 비슷한 맥락인데, DL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폰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대개는 이제 처음에는 저음이 많이 나오는 걸 선호하다가도 서서히 저음이 줄어드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이유가 이제 이어폰에서 저음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다른 음역대를 가리는 현상이 좀 심해서 그게 싫어서 이제 차라리 저음을 포기하고 나머지 대역을 가져가자라는 식의 소리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번 디램 K-팝 같은 경우는 저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날쌘님 말씀처럼 드라이버 성능 자체가 개선이 이루어진 건지 저음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음역대의 재생력도 굉장히 좋아서, 소니캐스트가 원래 이제 가성비의 회사인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가 라인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대 이상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고가의 이어폰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밀린다는 느낌이 없이 오히려 압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제가 디램 카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디램 어쿠스티션 그래가지고 이제 연주자들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도 해보고 디램 프로 이제 DLSL 하면서 이제 사용자들 이렇게 많이 그 들어보면 추구하는 방향이 사실 완전히 다 다르더라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정확하냐? 그럼 당연히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이걸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고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제일 원음에 대해서 제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거기서 또 우리 K-팝이라는 것들이 또 거기서 또 좀 다른 어떤 녹음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뭐 음량만 그냥 드립다가 크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또 그 소리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가 열광을 하는 어떤 그런 K-팝 사운드를 찾기 위해서 또 수많은 어떤 노력과 또 진화가 있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 어떤 저희들이 이제 소니캐스트라는 회사가 그런 어떤 선배님들이 만들어낸 K-팝의 어떤 이렇게 토대 위에 그걸 또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이런 또 많은 음향 하시는 그 초보자들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많은 학생들이 좋은 어떤 스피커를 갖출 수 없는 환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실제 K-팝에서 나오는 좋은 스튜디오에 있는 그런 사운드하고 유사한 사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이어폰을 한번 전 세계에 한번 내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한번 기획을 했는데 한번 4월 달에 이제 이게 전 세계로 이제 뿌려집니다. 4월 한 중순에. 그건 이제 여기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 USB-C 덱에 같이 장착이 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좀 많은 기대를 사실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한국의 음향 기술이 사실 거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향 회사가 이제 거의 없거든요. 하여튼 아직도 한국 음향 기술이 좀 살아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또 이제 뭐 우리 후손들이 왔을 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회사가 중소기업 하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소니캐스트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이어폰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좀 어찌 보면 좀 하찮고 남들이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도 않은 아이템일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어폰 사운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만들고 있습니다.